저는 의대와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동시에 합격했는데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의대를 포기한 후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등급대별로 1년 커리큘럼을 준비해봤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타임라인 보시고 본인의 등급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커리큘럼의 대상은 고2 모의고사 1등급이고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과 유형학습이 완료된 고3 학생들 혹은 수능 등급이 2등급 이내였던 N수들입니다. 먼저 1, 2월에는 교사평 전문항에 대한 기출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위권일수록 쉬운 문제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킬러 문항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사전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단순히 푸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연히 어려운 사전 난이도에 대한 기출 분석도 진행해야 되는데요. 다음 순서대로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준킬러급 문제는 5분, 킬러 문제는 10분을 재고 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준킬러급이나 킬러급은 문제 번호로 판단을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문제 번호에 따라서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정해지진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문제를 읽고 난이도 견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문제를 보고 바로 난이도 견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그 기준에 맞추면 좋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시간 내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한 시간 내에 어디까지 풀었는지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 없이 남은 부분에 대한 풀이를 마무리 짓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본인의 풀이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시간 내로 풀어냈고 풀이 과정도 딱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풀이 과정과 내 풀이를 비교해보는 정도로 피드백을 마무리할 거예요. 두 번째, 답은 맞히긴 했으나 시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풀이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진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잘못 해석했거나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파악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문제 풀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 제일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건 내가 어떤 조건을 해석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외계어가 아니에요. 문제를 앞에서부터 한 줄씩 끊어서 차근차근 읽으면 어느 순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문장 또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개념을 써야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문제가 전체적으로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뭐부터 손대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풀이 전체가 설계되지 않으면 풀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조건 한 줄 한 줄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문제에 A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 B라는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답이 나올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일단 B라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전체 풀이를 설계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의 커리큘럼입니다. 1월부터 2월에 기출문제 전문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고난이도 기출들은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도 기출을 다시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부턴 엔젤을 난이도별로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엔젤은 시즌1, 시즌2 식으로 시즌마다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즌에 맞춰서 엔젤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젤의 목적성입니다. 엔젤이라는 책은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엔젤의 경우에도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해석에 어려움을 느낀 포인트나 비효율적으로 풀이를 진행했던 점을 체크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되 너무 오답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6월달이 지나고 9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엔제 학습들을 반복을 하면서 점차 엔제의 난이도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 커리큘럼입니다. 이 시기에는 각자 공부 일정에 맞추어서 실무를 반복적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실무를 풀 때는 그냥 시간 재고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생길 수 있는 변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1번부터 10번, 16번부터 19번, 23번부터 27번까지는 중간에 막히는 부분 없이 쭉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내가 막히는 부분 없이 쭉 풀어냈을 때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평소보다 빨리 풀리는지 늦게 풀리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1번부터 15번, 20번부터 22번 중에 문제를 읽고 30초 이내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떠오르는 문제들부터 푸는 거예요. 만약 문제를 읽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바로 넘기고요. 4점짜리 문항들은 3등급 학생 기준 문항당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한다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좋고 본인의 성적대와 실력에 따라서 기준점은 각자 다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자마자 접근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만 남았을 경우 본인이 평소에 가장 자신 있었던 단원의 문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마다 깊게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건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지키면서 모의고사에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수능에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고2 모의고사 2등급에서 3등급인 고3 학생들 또는 수능에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받은 N수생 학생들의 커리를 구성을 해볼게요. 1월부터 2월까지는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수원수투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 방식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재정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단원 구분 없이 문제를 보고 이 조건에는 어떤 개념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신 때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 내신 때는 시험 범위가 수능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수능의 경우 수원수투 전체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단원 구분 없이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건은 작년 수능 21번에 출제되었던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x가 상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3차 함수 fx 또한 상수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분모 fx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극한값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분모 fx가 0으로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떠올려야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3월부터 6월까지는 전체 기출 분석을 진행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고난도 기출 문제들을 재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다가 9월 이후에는 실무학습 단계로 돌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쌤, 저는 아직 1등급 실력이 안 되는데 실무를 풀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실무는 1등급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무는 수능이라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등급대에 상관없이 모의고사에 맞는 시험 운영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2 모의고사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나 수능 4등급 미만의 노베이스 학생들의 커리큘럼이에요. 이 학생들은 수능 범위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대한 학습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누적형 구조인 수학에서 수능 범위를 바로 배워봤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능 범위를 들어가기 전에 중등도형과 고등수학을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능 범위에 대한 개념과 유형별 풀이를 공부를 하고 기출도 전 문항 기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난이도의 사전 문제까지만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공부를 한 다음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실무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노베이스 학생 여러분이 만약 내가 공부 플랜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이것만으로는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3가지 등급대별로 1년 공부 커리큘럼 소개를 해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